자, 43번입니다. 600이 우리 수강시에 낙찰받은 거, 수익이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오늘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기표한대. 금요일날. 내일 금요일날 11시에 대출을 80% 해준대요. 근데 이것도 전입자가 쓰면 잘 안 해줄 건데, 이제 어떻게 해서 받는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수강시에 요걸 받았어요. 4억에 1억 8,200에서 600이 온대. 자, 아파트 4억짜리 1억 8천이면 괜찮은 거죠? 그죠? 600이요. 요거를 이제 KB부동신탁 가서 계약서를,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죠? 담보 신탁 부동산 처분료 10월 18일 계약했어요. 자, 여기 보면 매도인 누구야? 매도인이. KB 부동산 신탁. 매수인은 우리 수강시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 전입자가 하나 있어요. 오씨가 있어요. 2020년 3월 6일인데 오씨는 여기 보면은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탁에서 소유가 되어 있는데 뒤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자, 다시 봅니다. 옥션은 가서 제가 공매 검색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리 보면은, 자, 그냥 눌리면 안 놉니다. 이게 안 노는 게 물건 상태를 전체 이라고 눌려야 됩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이거를 낙찰하고 싶어요. 자, 요 본게 뭐라 써놨습니까? 수익이야. 그래서 본인이 아마 찾아가지고 아까 이제 수익이야 그 찾아가 이게 눈에 띄는가 봐. 아파트인데 많이 떨어졌네. 부산 건데. 눌렸어요. 눌려서 보니까 수익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10월 16일에 이 끝난 겁니다. 끝나고 1억 8,200이 안 팔리니까 수익에게 팔겠다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뒷날에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전용 21평이면 괜찮죠? 아파트. 자,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인데, 이제, 자, 여기서는 자료가 없어요. 자, 기타 일반 재산, 압류재산이고 기타 일반 재산은 자료가 없어요. 어디 가느냐? 온비드 가야 돼. 온비드 가서 보는데, 온비드에도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확인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 가느냐? 지적션 가면 됩니다. 지적션 가면은 그런 거는 또 잘 해놨어요. 돈을 좀 많이 받지만은, 자, 잘 보세요. 지적옥션 가세요. 지적옥션에 가니까 이거 뭐라 써놨습니까, 지금? 602호에 등기부등본 있다, 없다? 전입세대는? 자, 그러면은, 돈을 더 받는 게 이해가 하죠? 그죠? 딱 붙여놨다 아닙니까? 쉽게 하고로. 때려가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 등기부등본하고 다 붙여놨대요. 그거 보래. 자, 그래서 내가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수익이 하고 싶은데, 감정평가서는 당연히 있는 거고, 자, 등기 집합. 자, 눌러보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요. 잘 보세요. 보니까, 소유자 누굽니까? 각부의 소유자 누굽니까? KB. 언제부터요? 2018년 11월 달부터. 자, 이래가지고 같은 날에 또 이전이 갔다가 이게 없어지고 뒷페이지 보면은 또 KB입니다. 똑같은 날에. 그럼 결국 소유자 누구 나와요? KB다, KB이고 나머지는 지금 없어요. 뭐 대출도 없고 뭐 KB 이건 아주 국민은하고 연계되는 뭐 이런 데거든요. 아주 신뢰가 있으니까 설정도 아무도 없어요. 저작권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 KB라고요? 소유자가. 그럼 이때부터 소유자가 KB니까 임차인은 전입하고 점유하려고 하면 이 사람 승인을 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승인을 안 받고 2020년도에 뭐 전입을 했다, 점유한다 하면 그건 없잖아. 우리가 말할 때는 불법 점유자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아니, 소유자의 성락도 없이 너무 집에 가서 더 문 열어가지고 그 있으니까 그게 불법 점유자 아닙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근데 낙찰 받을 때는 5개 중에서 3개는 전입자가 없으니까, 자, 이거 봅니다. 그럼 여기는 전입자 있느냐? 602호에 전입 세대 열람이죠. 여기죠. 요 단추를 꼭 누르니까, 뭐 있대요. 뭐, 이거
오시가 있죠, 이 오시. 20년 3월. 20년 3월 5일에 있죠. 그럼 아까 2018년도에 신탁회사 건데 2020년에 전입이 들어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5개가 나오는데 전입자가 없는 3개가 먼저 팔리거나 전입자 있는 2개가 팔리거나 없는 게 다 팔렸어요. 한 몇 배만 더 주고 마지막 날에 다 사갔어요. 2개가 남았는데 우리 수강시는 401호보다는 600호 낫다. 이걸 낙찰받아. 자, 받았는데 문제는 자, 그러면은 대출자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그 수강이니까 그게 제일 문제. 대출 문제.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했더니 원장님 이제 수강을 오면서 이제 지난번에 2달은 하고 이제 재수강 오면서 해요. 마이너스 3천만 원 대출을 한도 받아놓은 거 그거밖에 없대요. 그거 가지고 돈을 버려야 되겠다. 무슨 말 아닙니까? 그거 받아야겠다. 3천만 원. 그래서 요거를 찾았는데 낙찰을 받을까요? 계약을 할까요? 말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 말아서도 못하겠고 문제는 전입자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설정을 하고 전입자가 있죠. 그럼 대출 문제가 일단 문제되거든요. 제가 신한에 짐작할 때도 이 전입자가 있으면 잘 안 연락합니다. 퇴거 시기라. 퇴거하면 좋은데 퇴거가 쉽지 않잖아요. 돈 들어 말고 돈 들어. 그냥 뭐 돈 많이 주면 당연하겠지만 돈을 1, 200 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막 몇 달마다 삐래도 월세 계산해 뭐 있으면 되니까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승낙 여부 확인 요청. 자, 본인은 기사와 여기에 602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입니다. 기사가 동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신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답을 줍니다. 자, 답이 조금 서류가 자 봅니다. KB 부동신탁에서 자 임대차 사실 확인에 대한 요청 자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요 상기 부동산의 신탁 업무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 우리의 KB 부동신탁의 사전 승낙이 필요한 바 해당 신탁 부동산은 신탁 기간 동안에 신탁 업무에 따른 임대차 사전 승낙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당사와 우리 KB부동신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방망이 제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요걸 2개를 은행 갖다 주니까 해주겠대. 소유자가 없다고 답을 줬고 이제 은행도 그렇거든요. 은행도 수백 개 있으니까 그중에 신탁을 공매를 좀 아는 은행이 있어요. 그 대출 상담사 몇 군데 연락했더니 연결됐어요. 그 대출을 80%입니다. 80%. 4억인데 1억 8천원짜리 받았는데 80%. 85% 그건 안 된다. 80% 해주고 오케이 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내일 대출 기피하면 이전됩니다. 이전되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뭘 보내야 되겠죠. 좀 빚기도록 말하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제 썼습니다. 근데 판례를 보면 이래요. 판례는 신탁 공매 낙찰 유리한 판례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022년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신탁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에 그로부터 본권 주택을 소유권에 취득한 원고 우리 수의계약 한 사람은 주택자 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신탁회사도 만약에 옛날에 아까 건설회사 붙어 있었죠. 같은 날에 그 사람하고 임대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탁회사에서는 전세를 난 사실이 없으니까 줄 의무도 없고 수익한 사람도 줄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간단한 내용 증명이 있고 지금 2개를 만들었어요. 상세한 내용 증명 2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원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하기 힘든 거니까. 자, 한번 봅니다. 내용 증명. 수신인 오씨, 발신인 우리 낙찰자, 수의계약자, 팍스탄 602호, 건물 명도 요청 및 법적 조치 예고. 자, 봅니다. 1번. 본인은 10월 18일에 팍스타운을 아파트를 KB 부동산으로 매수를 하고 내일 잔금을 납부하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내일 지났다 보고요. 원료를 이제 보낼 거니까 이전을 완료한 합법적 소유자다. 기한은 2020년 3월 5일에 부동산의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점유하고 있으나 2018년도 11월 달에 소유권 보존한 KB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서 별점 아까 회신서에 하면은
어느 누구와도 임대차 사전 승낙도 없고 임대차 계약에 살 수도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서 계약은 불법 점유로 간주된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은 기와에게 다다음 주까지 명도하고 전입신고를 태거를 요청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응할 때는 민법 319조 강제집행 등 명도소송의 모든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명도에 적극, 명도하고 태거 중요하거든요. 태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명도시까지 전기수도 가스비 정산을 잘해주면은 본인은 소정의 이사 비용을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사비는 좀 주겠단 말입니다. 이 관리비하고 다 내고 태거까지 해주면은 주겠다. 자, 공매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KB 신탁에 동의 없이 점유하고서 주임법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없음을 명시한다. 자,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아까 설명드렸죠. 그 회사에서도 신탁 부동산을 매수한 후임 소유자는 전세 보증은 반환 의무를 승계하지도 않습니다. 자, 본인이 건물 명도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약 한 550만 원 비롯한 모든 비용은 기아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아까 임대차 확인 해신서 요거를 붙여갖고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면은 이제 접수가 잘 될지 우편을 받아주면 또 좋은데 내용 증명으로. 그래서 보낼 때는 항시 내용 증명 플러스 또 뭐 해야 됩니까? 요거 보면 써놨죠. 보면은 이제 내용 증명하고 배달 증명으로 보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지금 두 번째 거는 상시한 내용 증명입니다. 상시한 내용 증명인데 신탁 공매 아파트 낙찰하고 신탁회사의 소유권 이전한 후에는 받은 후에 전입신고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상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용증명 세통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해서 우체국에 내용증명 배달증명을 발송하면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까지 내한테 연락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내용증명 요거는 상시한 내용입니다. 오시고 내가 보내고 내용은 비슷한데 좀 상시하게 조금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비켜달라. 안 비켜주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하고 인지대, 뭐 소송 비용, 관리비, 뭐 미납 같은 것 포함해서 전부 다 추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괴로울 게다 크고 요거 서류를 이제 첨부해 주려고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KB에서 전세난 게 없다 이런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이제 될 거고, 그래도 안 나가면은 자 이렇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은 방법은 우리가 주거로 하는 사람 불법이지만은 함부로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항시 건물 명도 소송을 해서 나가시라. 안 되면은 집행관 줘가지고 우리 경매처럼 줘가지고 내보내야 되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뭡니까 이거 동그라미가 중요합니다. 협의를 해서 막 내가 한 300만 주겠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200, 300 정도 줘가지고 막 서로 좋게 다음 달까지 좀 비켜달라 이렇게 합의가 되면 제일 좋아요. 적어도 알아요. 적어도 불법인 거 알고 다 공짜 사는 거 다 압니다. 좋은 거는 보통 이런 것들은 관리비를 보통 내고 있어요. 2, 3년 비인 거는 관리비가 또 미납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게 이제 문제고, 사람이 있는 거는 이사비 300 주는데 결국 비 가지고 연체 관리비를 내가 무는 게나 그만 2, 300 주고 그만 점잖게 서로가 합의해서 나가는 거나 비슷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두 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강의한 내용은 내용 증명, 여기 이제 아주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그럼 요거를 잘 보냈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문구를 쓰시면은 저쪽에서 반응이 오겠죠. 뭐 비키겠다 말하겠다 배짜라. 근데 B점, J점, R점 뭐고 배짜라. 배짜라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돈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근데 소송하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최소 한 5, 6개월 걸립니다. 걸리니까 그동안 마음고생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그만 한 3, 400, 2, 300 주고 서로 협의해서 빨리빨리 나는 좋다. 그리고 갈 때는 이 집에 갈 때는 항시 오른손 왼손이 무겁게 해서 왼손에는 과일 한 바구니, 오른손에는 케이크 한 넣어가지고 딱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문 두드려갖고 와쁘지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 항시 막 커피를 사갖고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촉탁 비용 계산서가 왔어요. 이전한다고. 그래서 자, 이전하는데 자 이렇습니다. 7억시의 교육서가 나왔어요. 자, 1억 8,200에 낙찰을 했고
공시가격은 2억 200이더라. 2억 200. 한 2천만 원 많아요. 자, 그러면 취득세 과표는 뭐를 기준할까? 여러분들. 자, 예로 2억 200인데 2억 2,200이 날짜 받았어.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서 기준하고? 저 구청의 세무과인 데서. 자, 공시가 2억인데 내가 2억 5천에 샀다든지 2억 5천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2억 5천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2억인데 나는 1억 8천 했어. 더 낮게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어디서 물릴까? 2억에 물릴까? 1억 8천에 물릴까? 구청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법무사는 2억에 물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낮은 걸 해야 된다. 낮은 거에 취득세를 다 물어야 된다. 자, 그 근거가 뭐냐? 자, 근거는 요겁니다. 근거는 자, 47번의 근거입니다.